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GNK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저번에 댓글에 달아주신 200개의 댓글들 중에서 20개만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답변을 해드리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시죠. 자, 댓글을 읽기 전에 안전을 위해서 하이바를 쓰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안전은 역시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시작을 해야죠. 자, 끈도 매주고. 자,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하나 더 잊은 거 있습니다. 자, 자덕이니까 젖지를 입고 해야죠. 그쵸? 자덕이 젖지가 없으면은 조금 그렇지. 자, 본격적으로 Q&A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크 브레이크를 좋아하시나요? 림 브레이크를 좋아하나요? 아니면 절 일단은 넌 빼고 림 브레이크와 디스크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이 둘의 제동력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해요. 솔직히 얘는 새끼손가락으로 잡아도 얘 풀 브레이킹보다 셉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건 솔직히 저는 디스크 브레이크가 훨씬 좋은데 어쩔 수 없이 로드바이크에는 아직 디스크 브레이크가 많이 안 나와 있으니까 림 브레이크를 쓴다곤 하지만, 안전성 때문에 림 브레이크를 쓴다곤 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다 디스크 브레이크로 바꿀 거고, 현재 나오는 모든 최상급으로 에어로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에어로 로드바이크에는 전부 다 디스크 브레이크만 장착돼서 나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로드 자전거의 미래도 결국엔 디스크 브레이크로 가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송광명씨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리파인드, 미쿠, 후지, 라피에르 중 한 개만 고른다면, 이런 어려운 질문 하지마. 몰라. 이 뭔 개소리야! 김도효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리파인드가 지금까지 탔었던 후지에 비해 성능이 딸린다고 느껴지시나요? 일단 후지 SL은요, 정말 최상급의 클라이밍 로드 자전거여서 정말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얄쌍한 프레임, 그렇기 때문에 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충분한 강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자전거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긴 하고, 내구성도 약간 좀 불안하긴 해요. 솔직히 한번 부숴먹은 적도 있어요, 후지는요. 그래서 어필에서는 어쩔 수 없이 후지가 훨씬 월등하게 잘 나가긴 합니다만, 평지에서는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진짜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후지랑 리파인드랑요. 그렇다고 해서 리파인드가 어필해서 딸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충분히 가벼운 7.3kg의 완차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페달까지 7.6이긴 합니다만 정말 그래도 충분히 잘 나가긴 합니다. 네, 이걸로 정말 샤방하게 저번에 영상 보셨다시피 손 놓고 그냥 영상 찍고 막 얘기하고 뭐 이 옆에 스프린트 치고 나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7분대 나왔어요. 네, 제가 잘 타는 건지 저는 뉴뉴비고 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 자전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할 정도인가요? 200만원을 가지고 뭘 사야 될까? 라고 친구가 질문했어요. 그럼 저는 너에겐 단 한 가지밖에 없어. 리파인드를 사면 돼. 라고 말할 겁니다. 세 번째, 세파스, 리파인드가 어디서 꿀리는 브랜드는 아닌가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세파스는요 원래 자전거 부품을 수입하던 회사였습니다. 이렇게 브랜드를 낸 거예요, 리파인드 세파스라는 거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간 인지도 떨어지긴 합니다만, 브랜드가 막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쁘고 잘 나가니까 아직 그런 거를 압살할 정도의 가성비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이제 다음 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정태성님, 키가 180 초반인데 제 눈에 너무 맘에 들고 원하던 스펙이 리파인드라 너무 탐나지만 사이즈 때문에 항상 눈으로만 보고 있어요. 다른 모델도 나와줄 거라고, 5, 6 사이즈도 언젠간 나올 거라 기대하고 있는데 혹시 관련된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또 관계자분과 이것 때문에 지금 좀 늦게 걸렸습니다. 질문을 해서 혹시 5, 6 사이즈가 나올 예정이 있나요? 라고 했는데 아쉽게도 5, 6 사이즈는 예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이게 5, 6 사이즈만 하나만 더 있었어도 제 구독자분들만 해서도 한 4명 정도는 더 살 수 있는 그런 각이 나왔었는데 5, 6 사이즈가 없는 것 때문에 4분이 지금 리파인드를 선택을 안 하시고 다른 거를 구매하신다고 하니까 제 생각으로서는 정말 아쉬울 따름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없다고 하니까요. 강주찬님,
노브렉으로 픽시 타다가 낙차해서 프레임 아작나기도 하고 개인님 영상 보고 삘꽂혀서 이번에 로드 입문하려고 하는데 입문용 로드 좀 추천해줄 수 있을까요? 가격대는 상관없습니다. 가격대가 상관이 없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가격대는 무조건 정하시고 주문하셔야 되는데 가격대가 상관이 없으니까 제 마음대로 할게요. 프레임은 서벨로 P5X를 사시고요. 여기다가 구동계는 뭐 카mpanolo 슈퍼레코드 12단 나왔으니까 그걸로 하시고 뭐 TT 차니까 TT 레버도 같이 다시면은 아마 구동계만 하면 600 정도 할 거고 크랭크는 보라 울트라 TT 크랭크 하나 다시고 휠은 뭐랄까요 보라 울트라 뭐 80mm에서 이제 디스크 나왔나요? 디스크 달린 뭐 디스크 휠 정도 하시고 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얼마 안 할 겁니다. 상관없대잖아요. 민지호님 MTB 타는 뭐 쉥긴 동생인데요. 지엔이 형님은 자전거 몇 년 정도 타셨나요? 전 3개월 정도밖에 안 탔는데 어떻게 그렇게 타시는지. 자전거를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배웠습니다. 배웠어요. 그때 두발 자전거 탈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배워서 그 뒤로부터 좀 열심히 탔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3년 정도 타고 있는데 3, 4년 정도 탔는데 그래도 그냥 재밌게 타고 많이 타니까 금방 느는 것 같고 주변에 잘 타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서 그 친구들 보고 따라하고 같이 연습하다 그러다 보니까 잘 타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보다 잘 타는 사람이 훨씬 많고 저보다 잘 타는 사람도 훨씬 잘 타고 그러는데 어디 가서 뭐 꿀리는 실력은 안 되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CJS, KKD, SJD, JJWJ님 자전거 같은 거 사실 때 알바에서 직접 벌어서 사신 건가요? 저는 자전거를 어떻게 샀냐면요. 처음에는 30만원짜리 삼천리 자전거를 선물로 받았었죠. 그 뒤에는 이제 제 용돈이랑 아버지가 이제 반반씩 해서 스칼라티를 샀었고요. 그 다음에는 그거를 가지고 이제 미쿠 자전거를 살 때는 100% 유튜브 수익으로 프레임을 사서 나머지 다 제 돈으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후디 SL을 살 때도 전부 다 유튜브 수익으로 했고 이번에 라피에르도 100% 유튜브 수익만으로 했고요. 용돈은 뭐 딴 데다 쓰니까. 그 다음에 리파인드는 스폰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곧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SMB 안경 묘인님 만약 리파인드 튜닝이나 업그레이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요 아리온의 안장이 굉장히 좋은 안장은 맞습니다만 사람마다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데 저는 잘 안 맞는 스타일이에요. 아쉽게도. 그렇기 때문에 안장을 먼저 저한테 가장 잘 맞는 안장으로 바꾸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스템이 깐지가 잘 안 나요. 3T긴 한데 3T 중에서도 약간 좀 하급이라서 깐지가 안 나서 스템으로 깐지를 바꾸고 그 다음에 바꿀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네 바꿀 게 없어서 휠 정도를 이제 다음으로 바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펄크런 레이싱 7이 그렇게 나쁜 휠이 아니라서 여기서 체감을 크게 보려면은 카보닐 급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급이에요 사실. 김호성님 재원을 보니까 프레임이 홈프나 냉푸 같은 곳에서 파는 것 같던데 다운힐 시의 반응이라든지 좀 불안한 부분이 있나요? 저번에 외국 유튜버가 홈프 프레임 쓰면서 헤드튜브와 포크가 좀 불안하다고 했었는데 라고 하셨는데요. 저 타시는 거 보셨다시피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꺾어도 솔직히 좀 불안한 느낌은 잘 안 들었어요. 오히려 이전에 타던 후지 SL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얇고 가볍다 보니까 불안한 느낌이 들었는데 얘는 오히려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드는 정도로 그냥 스테빌라이징해요. 굉장히. 겨울 HM님 제가 오르막은 약한데 평지나 그런 데선 속도가 좀 나서 에어로를 해야 될지 리파인드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이 에어로 로드 자전거가 평지에서 잘 나가는 건 맞지만 솔직히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그냥 취향 차이지만 저라면 그냥 리파인드를 사서 쓰다가 나중에 더 좋은 프레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울테그라 알파1000 충분히 좋은 구동계 선수들도 가끔씩 써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프레임만 바꾼다면은 네, 충분히 좋은 자전거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상원님 리파인드는 등급이 상중하에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기준상으로는 이 자전거는 중상급이에요. 제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요. 최상급의 1000만원 이상의 듀라이스 DI2 뭐 슈퍼레코드 EPS 이런 거 달고 있는 최상급 로드바이크를 의미하고요. 상급을 500만원 이상의 듀라이스 이상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급 로드바이크, 그 다음에 중상급을 이제 이런 울테그라 R8000 이런 급에다가 카본 프레임을 가진 중상급 로드바이크, 그 다음에 중급으로 배구급 구동계를 채용하고 있고 그 이하 이제 하급과 중하급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부금충님, GNK님, GNK 사이클링이라고 이름을 바꾸셨는데 그러면 이제 GNK님은 MTB는 안 타시고 로드만 타시는 거예요? 는 아니고요. 기존에 제가 에피소드 게임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사용하던 이제 프로필 사진과 지금 있는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딱 보기에 자전거 타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안 들 것 같아서 처음 보는 사람의 경우에 그래서 이름을 좀 바꿔봤습니다. 난 자전거 타는 사람이라고 좀 어필을 하고 싶어서요.
그렇게 사실 큰 의미는 없고 그런 뜻이에요. 자, 탈거 조아님, 여러 자전거를 타시면서 프레임별 반응성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솔직히 휠 때문에 애매한 질문이긴 하지만 궁금합니다. 반응성 차이가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모닝과 람보르기니 타서 차이가 없다 이러면은 그 사람은 장난이죠. 그거는 거짓말이고요. 솔직히 타이어, 휠 이런 거가 솔직히 더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 프레임에 의해서도 차이가 꽤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고는 못하고 그냥 어느 부분이 좀 더 좋다, 어느 좀 경쾌하다, 좀 더 묵직하게 빡 이렇게 나간다, 경쾌하게 쏘고 나간다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기록상에서도 뭐 1, 2초, 10초 이런 정도의 차이는 나긴 해요. 모카리제님, 친구가 리파인드를 사서 짜증나요. 어떻게 하면 프레임을 은밀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부술 수 있나요? 일단 진공청소기와 톱을 준비하시고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이제 진짜로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자, 녹차라떼님, 프레임만 어때요? 진심이시죠? 그럴 거라 믿어요. 짠맛이 느껴져요. 네, 짠맛이 느껴져요. 자, 박현우님, 군 제대 후의 잔차는 무엇으로 하실 건가요? 나와서 이렇게 라피에르처럼 좀 저렴하고 좋은 자전거를 살 수 있으면은 그런 식으로 살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어디서 또 후원을 해주신다 그러면은 이렇게 후원받는 자전거를 탈 예정이에요. 자, 오원준님, 알루미늄 프레임과 카본 프레임이 라이딩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큰가요? 지금 사이즈가 간당간당해서 프레임을 뒤적이고 있는데 고민이네요. 알루미늄과 카본의 차이, 그냥 손으로 잡아봐도 솔직히 차이가 느껴져요. 진짜로 진짜 차이가 느껴져요. 왜냐면 너무 물성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최상급 알루와 최상급 카본을 비교하면 카본이 월등히 좋습니다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지만 승차감에선 차이는 좀 많이 느껴지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카본을 선택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에서 있고요. 근데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알루미늄 프레임 중에서도 굉장히 이쁜 프레임들 많고 굉장히 유명한 프레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사용해도 전혀 꿀리지 않아요. 노란 하누리님, 4가지 질문하셨습니다. 1번, 리파인드 좋아요? 네, 좋아요. 2번, 다녀오신 후에 계획은 어떠시는지. 다녀와서 자전거도 타고 이제 그 뒤에는 아마 모터사이클을 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저희가 이제 오프로드를 타고 있다 보니까 좀 오프로드 모터사이클을 좀 타고 싶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GS 모델 아니면 이제 좀 멀티퍼포즈 모델 아니면 아예 오프로드 모델로 빠질 생각이에요. 다녀오시고 영상 올려주시는 거죠. 가는 중에는 제가 아닌 다른 여러분들이 익숙한 얼굴들이 제 유튜브를 운영할 예정이에요. 기대해주세요. 4번 질문, 화이팅! 파이팅! 자, 마지막 질문이 왔습니다. 진규민님, 군대 얘기 좀 하지 마요. 진짜 여러분들 생각이 있으신가요? 진짜 요즘 유튜브 댓글 보는 거 보면은 굉장히 많은 수의 댓글들이 이제 군대 언제 가냐, 군대 왜 어떻게 가냐, 군대 가시면 저 뭐 군대 얘기만 너무 많아서 솔직히 좀 진짜 답답하긴 해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뒤에 말씀하신 더 웃겨요. JNK님 군대 왜 가요? 질문 왜 했어 임마? 너도 갈 거야 걱정하지 마. 다 가. 성인 남성 몇 명 빼고. 근데 나 왜 그 몇 명이 안 됐지? 애들 다 몇 명 되던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무튼 오늘 Q&A 영상 이렇게 한번 마쳐보도록 하고요.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군대에 있는 동안에도 저희 친구들이 해주는 영상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이게 마지막 영상은 아니에요. 아시죠? 대관령 영상 다 올라가고요. 그 뒤에도 제가 찍어둔 영상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그걸로 친구들이 편집해서 올려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다고 슬퍼하지 마요. 그럼 아디오스.